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시사저널 인터넷판 단독 기사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며칠 전, 그제죠. 어제인가요? 그젠가. 예. 시사저널 인터넷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계속 낼 생각이다라는 거를 솔직히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버티겠냐? 될 때까지 내라! 야, 씨,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재명의 목을 조이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못 버틸 때까지 계속해서 시비를 걸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건건이 체포동의안 될 때까지 내라. 민주당이 언제까지 버티겠냐? 이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 요겁니다. 대통령실, 검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건건이 제출하면 방탄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고 하니까 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은요.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할 사람은요. 대통령 실장이거나 비서실장이거나 정책수석이거나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누가 근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실장이나 뭐 정책수석이나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와요. 누구만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 나온다? 예. 한동훈만 자꾸 나와. 결국에 대통령실에서 이 말을 할 사람은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직접 이런 말을 했을까? 아무리 그렇지만 라고 생각한다면 비서실장급이겠죠. 근데 김대기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재 그런 정도로 국정장악이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 말을 했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가지다.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건건이 국회에 제출을 한다면은 민주당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못 버틴다. 그러면 그때 잡아놓으면 되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기가 막힐 수준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야,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죠? 기가 막힙니다. 예. 자, 참 말을 어떻게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 뭘 의미하느냐?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재명을 올가맬 수 있는지 아닌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개 지금 다 던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될지 모르고 자신이 없으면 우리 자신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럼 그것만 확 던지고 말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뭐가 걸릴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다 던져. 하나씩 다 던져봐. 맞을 때까지 던져.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이거야. 뭐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역시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맨 처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처음엔 주가 조작으로 시작을 해서 태양광, 가로등 전멸기, 심지어 코인 거래소 이런 것까지 막 떠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뭐로 끝났어? 표창장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표창장도 지금 말이 많죠. 도대체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아니 위조를 했다라는 위조의 실물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위조라고 처벌을 할 수 있냐?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황당무계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주가 조정을 시작했는데 뭐 태양광, 가로등 전멸기, 코인 거래소까지 다 거쳤지만 하나도 안 걸리고 결국에 표창장으로 마무리됐어요. 5, 6개 했는데 그중 하나가 걸린 거예요. 겨우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거의 억지스럽게. 자, 역시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성남FC니 법인카드니 백현동이니 쌍방울 대납이니. 근데 이거 중에 뭐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FC도 이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이재명이 받은 게 아니라 성남FC가 광고비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되냐고, 성남FC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경기단체, 경기 스포츠팀 다 망해야 돼.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근데 법인카드 얘기를 하는데, 법인카드 그래가지고 얼마짜리예요? 8만 원짜리잖아. 근데 백현동, 백현동한테 이것도 그래요. 백현동 그 사건, 이게 백현동 이거 도시개발 이거 하는데, 건교부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막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협박을 했든, 압박을 했든, 아니면 위협을 했든, 그게 그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협박한 적이 없는데 협박이라 그랬어요. 라는 식으로 지금 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과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된 표현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 그거는 이건 민주사회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과장까지는 기분 나쁘더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과와 정치, 도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거를 사법으로 처리하겠다? 이거는 큰일 날 문제야. 사법 만능주의라는 게 생겨야 돼. 이게 사법 만능주의가 이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현동 이 개발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막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협박이란 말이 과장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과장이라고 해서 거짓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령 협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사법 처리를 하면 사법 만능주의라고 그래요. 도덕과 정치에서 해결할 문제인지, 이게 굳이 사법으로, 원래 그렇잖아요. 사법, 형사처벌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다? 최대치야, 최대치. 도덕의 최대치. 이게 지금 사법이 돼버렸거든. 그게 누구 짓이다? 검찰 짓이다. 검찰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 검찰권 때문에, 가장 최소한으로 거쳐야 될 형사처벌과 형사벌이 무한정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 이런 식으로 뭐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하면서 다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건 다 밀어넣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이거 같은 행동 자체가 사실은 야당 탄압입니다. 이 딱 떨어지지도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벌써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째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민구님, 실제로 압박받았다고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실제로 압박은 있었어요. 압박인지 협박인지, 압박과 협박의 차이인데, 아니, 이거 협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가하는 사람은 압박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부분은 설령 과장이라고 해야 되고, 내가 난 협박으로 느꼈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는. 그잖아요. 참. 참 답답합니다. 참. 그렇죠. 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검찰이 뭐 하나만 걸려라, 뭐 하나만 걸리면 전부 다 그냥 체포동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의 상황입니다. 이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뭐라도 하나 걸리면 이걸로 이재명 날리겠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걸리면 그냥 다 집어넣는 거. 이건 뭘 노리는 거다? 장기간의 송사. 그러니까 장기간의 송사로 이재명이 지치고,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지치고, 민주당이 지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막 벌릴 수 있겠죠. 이재명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스크래치를 낼 수 있다 이거야.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성공인 거지. 그렇게 되면 이재명을 날릴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유죄가 안 나오더라도 흠집을 내는 데는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장기간 송사를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긁어내리고 흠집내고 욕하는 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솔직히 그거 안 하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지금 희망이 없는지도 몰라요. 왜? 윤석열이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화물연대 때려잡아가지고 지지율 좀 올랐는지 몰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의 그 평가는 뭘로 나온다? 경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왜 올랐겠어요, 솔직히? 아니, 경제가 호황이었으니까 오르는 거야. 호황이 아니면 부동산이 오를 수가 없지. 호황이었어. 근데 지금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갑자기 지금 경제가 불황으로 때려 꽂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불만, 서민 생활의 불편, 서민들의 불만이 지금 사실은 끌어오르고 좀 불불불 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불만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 어떻게 돌릴 거야? 이재명 때려잡는 거지 뭐. 여기에다가 판사들이 어설프게 정치를 하려고 들어서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이 여러 개 있어. 이재명을 기소한 게 여러 건데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무죄 때리기가 좀 거시기 해요. 내가 다 무죄 때렸다가 검찰한테 내가 닦이면 어떡하지? 검찰이 내 뒤를 캐면 어떡하지? 걱정스럽거든. 불안하거든. 제가 이게 농담 같죠? 판사들이요, 검사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 무시했다가 나중에 내가 검사들한테 뭔 짓을 당할지 모른다. 응? 내가 판사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변호사 하는데 내가 뭘로 망할지 모른다. 물론 그건 뭘 말하냐면 판사들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말하자면 뭐 재판을 봐줬거나 아니면 전관 예우를 받거나 하여튼 뭔가 자기가 구린 게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밑보여가지고는 나중에 내가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무죄감이긴 한데 다 무죄로 때리면 안 되겠고 하나 정도는 그냥 유죄를 대충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한다고. 그래서 4개 5개 있으면은 하나는 좀 제일 싼 걸로 유죄 때리는 거야. 근데 그 하나를 유죄를 때려도 이재명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검찰은 최대한 많이 건건이 만들어서 갖다 넣으려고 그럴 거는 거죠. 검찰이 판사들의 그 심리를 너무 잘 간파하고 있는 거고요. 판사들이 너무 줏대가 없기도 하는 거죠. 여하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은 뭔가 한 건을 얻으려고 한다. 즉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을 빨리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들은. 그래야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며칠 전에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28일 날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건요, 이미 정해진 거였죠. 원래 연말이 되기 전에 소환할 거다라는 예상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예상은 대장동권으로 소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대장동권은 김만배의 비협조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성남FC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뭔가 차질이 생기더라도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 뜻대로 잘 안 풀려나가더라도 야, 딴 거라도 갖다 끼워 맞춰. 무조건 시간대대로 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긴 해요. 원래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윤석열이 그냥 계속 밀고 가. 야, 필요 없어. 밀고 가. 라는 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왜
그 밀고 가다가 어떤 뭐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검사는 밀고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 밀었다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검사가 있고 야 필요 없고 그냥 다 무조건 밀어붙여 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윤석열은 계속 밀어붙이는 걸로 그동안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야 그냥 해. 아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야 해. 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빨리 밀어붙여야지 기세 있게 몰아가야지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스타일이고 지금 친윤 라인의 그 스타일이 다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찰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소환 통보하고 계속 수사한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말고 새로운 뭔가를 아이템을 발굴할지도 몰라. 야, 근데 정말 얘들 지치지도 않나?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민주당의 분열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길면 길수록 거세면 거셀수록 조금 박해하고 설운 조금 박해설 조금 박해설이다 그지? 조금 박해설 이 사람들의 반 이재명 전선이 자꾸 만들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말을 입만 열면 이재명 가지고 물러나라는 얘기를 할 거야. 벌써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점점 수위가 높아질 거예요. 게다가 서른 의원은 1월 달에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잖아요. 이낙연 만나러 간대요. 이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분열의 씨앗이 벌써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이낙연을 만나러 간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야 이재명을 날려도 우리 대안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검찰이 이재명을 괴롭히고 계속 이어지면은 이재명만 괴로운 게 아니라 민주당도 괴롭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도 괴로운 거예요. 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아 계속 이어질 것 같으네 앞으로. 대선 선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지 7개월 8개월이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1년 될 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 힘들죠. 지치죠. 아 힘든데 이거 바꿀 수 없을까? 바꿀 수 있지. 이낙연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돼? 분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처럼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을 괴롭히는 것은 이재명 죽이기 플러스 민주당의 분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낙연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낙연을 대표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혹시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이 자체가 이미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이유는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은 뭐 지금 누가 뭐래도 대권을 노리는 게 명백합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다음을 노려요. 윤석열도 내 다음은 한동훈이라고 해놓고 있어. 아니 원래 윤석열이 내 후계자는 한동훈이다라고 항상 공인을 해왔어. 따라서 지 자리를 한동훈한테 물려주고 싶어해. 그리고 한동훈이 물려받아야지 지가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동훈이 지가 뭐 아무리 지금 지가 날뛴다고 해도 이게 쉽게 이 대권을 도전할 수 있다, 대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윤석열 정도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거든.
갑자기 검찰총장 그만두고 갑자기 정치 들어왔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례가 없었고 앞으로 유례가 있으면 안 돼요. 과거 대법관 하다가 오신 분들 꽤 있었는데 다 실패했었습니다. 유일한 성공 사례인데 자 이걸 또 만들자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한동훈이 여기저기에서 그닥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닥인 것 같아. 그닥.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문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아니 왜 날 제끼고 한동훈이야? 라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한동훈이 대선에 가려면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 솔직히. 근데 한동훈이 대선 가도를 탄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쟁자가 없어야 돼. 경쟁자 중에서 누가 없어야 돼? 야당의 경쟁자가 없어야 돼. 당내 경쟁은 윤석열이 밟으면 되겠지만 당 밖의 경쟁자, 다른 당의 경쟁자, 민주당의 경쟁자는 윤석열이 밟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 어떻게? 야, 검찰 동원해서 날려. 라고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국에 한동훈을 위한 대권 프로젝트인 겁니다. 한동훈의 경쟁자를 미리 사전에 제거하겠다. 사실 이런 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대권 도전이 가능한 이런 잠룡이죠. 잠룡. 우리 잠룡이라 그러죠. 잠룡은 미리 제거하려고 한다는 게 검찰의 원래 오래된 작전이에요. 걔네들이 그 차기 정권을 사실 선별을 하잖아. 선별을 해. 그래서 얘는 차기 대권에 노릴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얘 뒤를 캐.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을 사전에 날려버려. 그러니까 지들이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 그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누굽니까? 정동영 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잖아. 왜 그랬다? 다른 후보가 없었어. 좀 성장하고 있던 대권 후보들, 검찰이 다 날려버렸죠. 당시 그때 안희정이니 이런 사람들 사실 다 감옥을 가버렸다고. 그때 최재성 의원 누구죠? 강원도의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이광재 의원 같은 사람 다 감옥 보내버렸잖아요. 즉 후계자가 안 생겼어. 그리고 그게 좀 그럴싸한 지명도 있는 대권 후보가 안 나타나서. 그러니까 누구야? 자연스럽게 정동영으로 갔고, 정동영은 자연스럽게 이명박에 비하면은 너무 인물값이 처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져버린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여러 명 날렸어요. 대표적으로 김경수 의원 날렸죠. 안희정 날렸죠. 박원순 시장 날라갔죠. 대권 후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너무 많았잖아. 화려했던 그 대권 후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재명 하나 달랑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도 지금 검찰 앞에 지금 촛불이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는 얘만 날리면, 이재명만 날리면 자기가 탄탄대로인 거야. 윤석열이 볼 때도 그래. 야, 이재명만 날리면은 이거 다음 정권도 우리한테 오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야, 무조건 날려.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찔러. 라고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프로젝트, 모든 검찰 수사는 결국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차기 정권도 한동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차기 정권을 검찰 정권으로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해졌어요. 검찰이 저렇게 계속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죠. 그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홍씨님,
한동훈 사주팔자가 지금 자리도 윤석열 때문에 있는 거고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한동훈 나쁜 놈이라 길게 못 간다고 합니다. 민구님, 이재명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낙연 가만히 둘까요? 지은 죄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아마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냥 적당히 그냥 힘 빠진 채로 대선에 나올 수 있게끔 힘을 빼놓는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허진숙님, 법조인은 법을 조작하는 조작범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자, 장윤진TV.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 좀 길게 얘기하려고 이게 화면을 전환을 했는데 화면 전환을 안 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한동훈 사진, 보기 싫은 한동훈 사진 계속 보셨던 분들이 계셨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꾼다고 바꿨는데 제때 화면을 변경을 못했네요. 자,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